인생썰, 짜장면썰, 인생의 꽃배기 시절 어느 철가방 아저씨와의 기억. 중학교 시절 우리 집은 말 그대로 폭닥 망했습니다. 부모님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셨고 저는 할머니와 단칸방에 살았죠.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은 없고 서랍 구석구석을 뒤져 나온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모으니 딱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나왔습니다. 한 그릇도 배달돼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대성각이라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최대한 어른스럽게 말했죠. 저 짜장면 한 그릇만 배달될까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배달 온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철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꼬질꼬질한 손을 내밀어 돈을 건넸죠. 그런데 아저씨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학생 혼자 먹어? 네, 할머니는 주무세요. 사실 배고파서 먼저 주무신 거였죠. 마법 같은 꽃배기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건네고 가셨습니다. 근데 랩을 벗겨보니 양이 이상했습니다. 그릇이 넘칠 정도로 면이 꽉 차 있었고 그 위에는 원래 안 올라가는 계란 후라이 하나와 튀기듯 구운 만두 2개가 얹어져 있더군요. 잘못 왔나 싶어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30분 뒤에 빈 그릇을 찾으러 온 아저씨가 문 밖에서 외치셨습니다. 학생, 그릇 대충 내놔도 돼. 그리고 거기 검정봉투 하나 뒀으니까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 검정봉투의 정체. 나가보니 문고리에 검정봉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튀긴 탕수육 조금과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나도 어릴 때 너처럼 혼자 짜장면 시켜 먹던 놈이었다. 기죽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릇은 안 씻어도 된다. 그날 저는 짜장면 소스에 눈물이 섞여 들어가는 게 어떤 맛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철가방 아저씨가 건넨 온기가 저를 다시 살게 했죠. 후일담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고 가끔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대성각은 이제 없지만 저는 여전히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예전의 저처럼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보이면 몰래 그 아이의 밥값을 계산해주고 나오곤 합니다. 인생은 가끔 꽃배기 같은 친절 덕분에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 2편 철가방과 벤츠 그리고 배달의 의리 군 제대 후 복학자금을 마련하려고 동네 중국지 황금령에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 목표는 딱 하나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고 팁 500원이라도 더 받자였죠. 골목길의 대치 상황 어느 비오는 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번쩍번쩍한 외제차 한 대와 마주쳤죠. 골목이 워낙 좁아 어느 한쪽이 비켜줘야 하는데 그 차 운전자는 팔을 창밖으로 내밀고 야 오토바이 네가 뒤로 빼라며 반말을 섞어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젖은 길에서 오토바이를 뒤로 빼기가 위험하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상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디 짜장면 배달 주제에 길을 막아 네가 배달하는 그 짜장면 식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구세주 등장 그때였습니다. 제 뒤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덩치 좋은 아저씨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바로 제가 배달하던 황금영의 주방장님이자 사장님이었죠. 배달이 늦어지니 직접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사장님은 상대방 차로 걸어가 창문을 똑똑 두드리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애가 짜장면 배달한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차 주인은 사장님을 포스에 주춤하며 아니 길을 안 비켜주니까 라며 웅얼거렸죠. 그러자 사장님이 철가방에서 제가 배달하던 짜장면 그릇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짜장면 손님이 30분 기다린 겁니다. 그쪽 5분 비켜주는 게 아까워서 이 사람 귀한 저녁 시간을 망칠 권리는 없어요. 당장 차 빼세요. 안 빼면 나 오늘 여기 차 세워두고 퇴근합니다. 짜장면의 품격. 결국 외제차는 투덜거리며 후진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사장님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죠. 야 임마 넌 짜장면을 배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림을 배달하는 거야. 기죽지 마. 그날 가게로 돌아와. 사장님이 새로 볶아주신 불짜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자기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는 분명한 격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교훈, 그날 이후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제 일의 가치를 남이 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해야 제 일도 대접받는다는 걸 그 황금용 사장님께 배웠거든요.
인생 3편 30년 전 외상값과 탕수육 어느덧 저도 30 중반이 되어 7살 딸나이를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제가 초등학생 때 살던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재개발 소식에 동네는 썰렁했지만 놀랍게도 1편에 나왔던 그 대생각이 골목 끝에서 아직 간판을 달고 있더군요. 할아버지 여기 짜장면 2개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전에 그 혈기 넘치던 배달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가 희끗해진 할아버지가 주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딸나이는 와 진짜 옛날 집 같다라며 신이 났고 저는 묘한 떨림을 안고 주문을 했습니다. 짜장면 2그릇과 탕수육 소짜를 시켰죠. 할아버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웍을 돌리셨습니다. 기억의 편린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나이 짜장면 그릇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혼자 먹던 그날처럼 딸나이 그릇 위에만 노란 계란 후라이 하나와 만두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참다 못한 제가 계산을 하며 슬쩍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요즘도 짜장면에 계란을 올려주시나요? 아이 것만 있길래 사장님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톡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너 그 꼬맹이 맞지? 15년 전에 금정목토 들고 울면서 가던 놈. 가장 비싼 외상값. 깜짝 놀란 저에게 사장님은 껄껄 웃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너 보낸 뒤로 마음에 걸려서 가게 안 접고 기다렸다. 혹시라도 그놈이 커서 다시 올까봐. 내 짜장면 먹고 반듯하게 잘 컸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오늘 밥값은 15년 전에 내가 낸 돈으로 이미 계산 끝났다. 대신 나중에 내 딸이 커서 이 근처 올 일 있으면 그때 너도 똑같이 다른 집 애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거라. 그게 내 외상값이다. 글을 마치며 가게를 나오는데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사장님이 지키고 싶었던 건 짜장면 맛이 아니라 그 시절 상처받았던 한 소년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친절의 외상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상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인생 4편도 또 연속됩니다. 인생 4편 0.5인분의 사랑 짜장면 배달 직전 작전 대학 시절 학교 앞 만리장성에서 배달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는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소스 많이 단무지 많이를 주문하는 여학생 한 명과 5시 30분에 짬뽕 한 그릇 아주 몇 개를 주문하는 남학생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달원의 촉 두 사람은 같은 빌라 바로 옆집에 301호와 302호에 살고 있었죠. 매일 배달을 가다 보니 눈에 익었습니다. 둘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 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01호 여학생이 짜장면을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302호 남학생이 계단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배달원 형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 짬뽕에 이 쪽지 좀 같이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짜장면 조작단 결승. 쪽지에는 옆집 사시는 분 맞죠? 혹시 혼자 드시기 직전하시면 같이 먹을래요? 제가 탕수육 쏠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용기가 가상에 작전을 짰습니다. 다음날 두 집에서 주문이 오자마자 저는 가게 사장님께 제 인생 2편을 그 사장님께 속삭였죠. 사장님 오늘 301호랑 302호 서비스 탕수육 큰 거 하나만 튀겨주세요. 제가 알바비에서 깔게요. 사장님은 제 의도를 눈치채고 윙크를 하시며 탕수육을 산더미처럼 튀겨주셨습니다. 저는 두 집의 문을 동시에 두드렸습니다. 주문하신 커플 세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자 저는 철가방에서 거대한 탕수육 접시를 꺼내 복도에 놓인 작은 택배 박스 위에 딱 올렸습니다. 오늘 만리장성 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 301호, 302호 공동 당첨이라 같이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더니 남학생이 용기를 내 자기 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그럼 들어오실래요? 탕수육 식으면 맛없으니까요. 0.5인분은 해피엔딩. 그날 이후 그 빌라에서 짜장면 한 그릇 주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쟁반짜장 2인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배달을 갈 때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있어서 저에게 고맙다며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짜장면 한 것은 때론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지만 때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검은색 접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커플은 지금쯤 어디선가 같이 짜장면을 비비고 있을까요?
인생 5편 주방장님의 왼손과 영번 메뉴. 대학 시절 알바를 하던 만리장성에는 아주 무뚝뚝한 주방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항상 왼손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셨죠. 불을 다루는 주방에서 장갑이라니 다들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못할 만큼 포스가 대단했습니다. 비밀의 주방. 어느 날 영업이 끝나고 주방장님과 단둘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치기를 빌려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부장님, 왜 항상 왼손에 장갑을 끼고 계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방장님은 잠시 먼 산을 보시더니 천천히 장갑을 벗으셨습니다. 그의 왼손은 손가락 2개가 마디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추락. 알고 보니 그는 과거 강남의 유명 호텔 중식당에서 전도 유명하던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을 다쳤고 섬세한 칼질이 생명인 요리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죠. 처음엔 세상이 원망스러워 요리를 때려치우고 노숙까지 했어. 근데 배가 고파서 들어간 구멍가게 노파가 건네준 짜장면 한 그릇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지. 손가락 몇 개 없다고 맛을 못 내나 싶더라고. 영번 메뉴의 탄생. 그는 그날 이후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웍을 돌려 근육을 키웠고 손가락 대신 손바닥 전체의 감각으로 반죽의 농도를 익혔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메뉴판에 없는 영번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이나 힘없이 고기를 숙이고 들어오는 혼밥족에게 주방장님이 몰래 내어주는 고기 듬뿍 유니짜장이었죠. 그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야, 짜장면은 비빌 때 소리가 나지. 그 소리가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응원가처럼 들려야 진짜 요리 잘한다. 장갑을 벗는 순간 시간이 흘러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날 주방장님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장갑을 벗고 정성스럽게 숯화면을 뽑아 짜장면 한 그릇을 말아주셨습니다. 그 그릇에는 그 인생 굴곡과 재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가락의 노력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삶이 힘들 때마다 그 주방장님의 투박한 왼손을 떠올립니다. 완벽하지 않은 손으로 만든 가장 완벽했던 짜장면 한 그릇을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 하나쯤 마음의 장애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방장님은 말씀처럼 조금 부족한 상태로 내는 맛이 오히려 더 깊은 진심을 전하기도 하는 법이죠. 끝입니다.